네, 안녕하세요. 3교시 수학입니다. 3교시 수학은 교과서 80쪽, 81쪽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평소와 다르게 선생님은 교과서를 보지 않고 비교하는 양, 기준양, 비율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 비교하는 양, 기준양, 그리고 비율만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러니까 교과서를 펼쳐주고 이제 교과서와 선생님 영상을 번갈아 보면서 이제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1번 문제 교과서 보면서 읽어볼까요?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대요.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이 해결해 봅시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보래요.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1번 문제에서 기준량. 우선 기준량이 되는 것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기준량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안이 붙어있는 걸린 시간이 기준량이겠죠. 기준량은 걸린 시간이 됩니다. 네, 샤프로 적은 게 좋겠다. 걸린 시간. 네, 기준량은 걸린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뭐가 될까요? 비교하는 양은 간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비율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기준량 걸린 시간 몇 시간일까요? 네, 2시간이었습니다. 비교하는 양 간 거리 얼마만큼 갔나요? 네, 300km를 갔죠. 그렇다면 비율을 바로 구해봅시다. 아까 2교시 때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한번 해봅시다. 자, 기준량 걸린 시간이 2시간이었고 비교하는 양인 가는 거리가 300km였으니까 비율 150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은 15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율의 뜻은 자, 간 거리는 비교하는 양인 가는 거리는 시간의 150배만큼 차지한다 라는 뜻이 되고, 정말 쉽게 말해서 1시간에 150km 간다. 1시간에 150km를 간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도 같이 읽어볼게요.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볼까요?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 넓이 나왔네요, 넓이. 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량은 뭘까요? 기준량. 네, 기준량 뭘까요? 에 대한 붙어 있는 거 뭘까요? 네, 넓이입니다. 기준량은 넓이에요, 넓이. 그러면 서울에서 비교하는 양은 뭘까요? 네, 비교하는 양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율 구해볼게요. 서울의 넓이 얼마였죠? 605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얼마일까요? 985만 7천입니다.
비율을 구하면 넓이분의 인구 605분의 985만 7천이 되겠죠. 이거를 소수점에서 반올림해서 자연수로 구하면 약 16,293이 됩니다. 16,293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인구는 넓이의 16,293배만큼 차지한다. 즉, 서울에는 1제곱킬로미터당 16,293명이 살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인구는 넓이의 16,293배만큼 차지한다. 그러면 넓이가 1km일 때는 얼마나 살까요? 맞습니다. 16,293명이 살겠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 16,293명이 살고 있다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비율도 한번 구해볼까요?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역시 기준량은 뭘까요? 넓이입니다. 강원도의 넓이는 16,875네요. 16,87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강원도의 인구는 얼마일까요? 비교하는 양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되겠죠. 강원도의 인구는 155만 명이네요. 155만 명입니다. 자, 강원도도 비율을 구해볼까요? 비율은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니까 기준양 넓이 16,875분의 인구 155만이 되겠습니다. 해서 계산하면 자연수로 나타내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92가 됩니다. 계산하면 92가 나와요. 여러분 또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강원도의 인구는 강원도 넓이의 92배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강원도 땅 1제곱킬로미터당 약 92명이 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두 지역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인가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비교를 해봅시다. 자, 1제곱킬로미터에 16,000명이 사는 곳이 인구가 더 밀집해 있을까요? 아니면 1제곱킬로미터에 92명이 사는 곳이 인구가 더 밀집해 있을까요? 밀집이란 뜻은 더 모여있다 라는 뜻이에요. 더 복닥복닥하다는 뜻입니다. 밀집이란 뜻은 더욱 복닥복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당 16,293명이 살고 있는 서울이 더 좀 복잡하고 복닥복닥할까요? 아니면 1제곱킬로미터당 92명이 살고 있는 강원도가 더 복잡하고 복닥복닥할까요? 서울이 더 밀집해 있겠죠. 서울이 더 밀집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서울이 비율이 훨씬 높죠? 서울이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훨씬 높았죠. 기준양 넓이에 비해서 비교하는 양인 인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 서울이 더 복닥복닥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 회색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슬기는 흰색 250ml에 검은색 10ml를 섞었습니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이제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량 뭘까요? 대안이 붙어있는 흰색 물감이겠죠?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뭘까요? 네, 자연스럽게 검은색 물감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비율 구해볼까요?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었죠. 기준량인 흰색 물감, 지혜의 흰색 물감은 200ml였고 지혜의 검은색 물감은 6ml였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200분의 6이 되겠네요. 네, 이거를 약분하면 100분의 3이 되고 소수로 나타내면 0.0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정 물감은 흰 물감의 0.03배만큼 차지하고 있다. 네, 이런 뜻이겠네요. 지혜는 비율이 0.03이 나왔으니까 검정 물감은 흰 물감의 0.03만큼, 0.03배만큼 섞어 놓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슬기도 바로 구해봅시다.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기준량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흰색 물감이겠죠. 비교하는 양은 아까랑 똑같이 검은색 물감이 되겠습니다. 슬기는 흰색 물감 얼마나 섞었었죠? 네, 250ml를 섞었네요. 검은색 물감은 10ml를 섞었습니다. 그러면 비율 바로 구해볼게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 흰색 물감이니까 250이 되겠고 비교하는 양은 검은색 물감이니까 위에 10을 써주면 되겠네요. 약분을 하면 25분의 1이 되고 이거를 소수로 바꾸면 0.04가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25분의 1 아래에 4를 곱하고 위에 똑같은 수인 4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아래는 100이 되고 위에는 4가 되겠죠? 100분의 4 0.04입니다. 그래서 슬기의 그런 비율을 설명해 보면 슬기의 검정 물감은 흰 물감의 0.04배이다. 0.04배만큼 섞어 놓았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울까요? 자, 여러분, 지혜와 슬기 중에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울까요? 네, 바로 슬기입니다. 왜일까요? 자, 검정 물감의 양이 많을수록 어두울까요? 적을수록 어두울까요? 네, 검정 물감의 양이 많을수록 어두운데 네, 그러니까 이 많다는 게 더 많이 차지할수록
더 많이 차지할수록 어둡다는 뜻이겠죠? 네, 생각해 봅시다. 검정색 물감이 흰색 물감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을 차지할수록 더 어두워지겠죠. 검정 물감의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이 차지할수록 어두운데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정 물감 양의 비율이 슬기가 더 높기 때문에 어둡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3번 문제까지 우리 다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비율을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수학책을 다 풀었으니 수학 익힘책 54에서 55쪽, 수익 54에서 55쪽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수학 잘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안녕.